자, 우리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오늘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다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가 있는데 요 민법에 나오는 요 임대차는, 자, 민법은 우리가 일반법이라 그럽니다. 자, 일반법은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전부 다 적용받는 법이 일반법이고, 자, 요거는 특별법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특별법입니다. 자, 특별법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전부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적용받는 게 특별법입니다. 자, 여기는 임대차는 임대차인데 무슨 임대차?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만 적용받는다. 이거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만 적용받고 다른 사람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요 임대차는 아무나 다 우리나라 국민이기만 하면 전부 다 적용받아요. 자, 민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한번 봅니다. 이게 주택도 아니고 상가 건물도 아니고 일반 토지입니다. 자, 토지를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뭐라합니까? 임차권이라 그러죠.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둘이서 도장만 찍어 놓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자,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했습니다. 자, 이때 요 토지에 A 임차인이 있어도 갑은 을한테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자, 그때 을이 가지는 권리는 뭡니까? 소유권이라는 뭐 물건, 채권, 물건이고, 이때 A가 가지는 임차권은 물건, 채권, 채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물건이 우선하기 때문에 6월 1일 날 을이 이걸 사서 A 보고 당신이 기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은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만큼 보호받지를 못해서 항상 불안한 지에 살게 되니까 이 사람도 보호받는 방법이 요 임차권을 마음에 등기하면 되지. 자, 등기를 하면 둘이 도장만 찍어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구에 의해서 공시가 됐다 안 됐다? 됐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이 임차권을 가지고 등기가 됐을 때는 을한테 대항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대항 아닙니까? 그래, 대항 요건으로 등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임차권 등기는 A 혼자예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요 주인은 등기를 해주려고 그래? 안 해주려고 그래?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요 법을 만들어서 요 임차인이 등기를 해도 안 해도 어떤 요건만 갖춰놓으면 모든 걸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뭘 만들더라고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반 임대차일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다 적용되지만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단 모두 적용돼요? 특별한 사람만 적용돼요? 특별한 사람만 적용받으니까 적용되는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면 그때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봅니다. 갑의 경우는 이제 토지가 아니고 뭐예요? 주택입니다. 자,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때는 둘이 도장만 찍고 등기를 안 해도 이때 A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여기서 등기한 것 같은 유사한 힘을 줘요. 자, 그때 주는 게 첫째 요 A한테 뭘 힘을 주냐? 대항력이라는 걸 줍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만약 등기를 안 해놨을 때는 이때 요 A는 도장을 찍은 갑한테는 자기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이때 을한테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해? 주장 못해?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주인이 바뀌더라도 자기 임차권을 누구한테나 주장한다.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게 뭔데요? 대항한다. 누구한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요거 대항력을 줘요.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요건이, 여기는 등기만 하면 등기부에 나타나지만 여기는 등기를 안 하니까 내가 세입자로 있다는 것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니까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 등기 대신에 내가 세입자로 있다고 알리는 방법이 뭔데요? 주민등록이에요. 결국은 여기는 이는 공시를 뭘로 공시하는데 등기로 공시하지만 이거는 공시를 내가 세입자가 있다고 알리는 방법이 주민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시방법이에요. 그럼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는 등기부에 등기가 딱 되니까 등기부에 기록되고 그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보호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민등록은 내가 적어도 세입자로 알리려 그러면 주민등록은 오후 5시 돼서도 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날짜부터 바로 대항력을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언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다음 법에는 다음 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걸 폐쇄하기는 0시부터다.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대항력까지만 갖추면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가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한다. 이게 대항력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매매나 또는 교환이나 또는 정여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앞에 저당권자가 B라는 저당권자가 있든 말든 자기가 요것만 갖춰놓으면 무조건 개기면 돼요. 개기면 되니까 자기가 결국은 나중에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개기면 된다고. 이게 대항력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 이게 매매, 교환, 정여가 아니고 경매가 붙여졌어요. 자, 경매가 붙였을 때 내가 낙찰 받는데 만약 내 입장에서 봅니다. 여기에 있는 구질구질한 요 주택에 대한 요 구질구질한 권리자들이 전부 다 내한테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둔 게 뭔데? 말소 기준 걸리는 걸 지난 수에 공부했어요. 말소 기준 걸리는 뭐라 했어? 예? 최선순위 최고 먼저 있는 최선순위 저,담,가, 앞, 전, 등 그랬잖아요. 이제 좀 외워야 돼요. 그래야 권리 분석가 빨리 되지. 저당권, 거저당권. 다음은 뭐야? 담보가등기. 자,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자, 전세권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요건이 뭐랬겠어? 그 부동산 뭐 어디에? 일부에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요 전세권자가 담보물권적 성격을 선택했을 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는 것들이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최고 먼저 있는 저담 가압 전 등. 이거 말소 기준 권리였어요. 자, 그럼 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또.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있던 뒤에 있던 무조건 인수하는 거. 자,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가 뭐예요? 유치권. 그 다음 또 예고등기 유예법지 그랬잖아요.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 지상권.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을 때는 위에 있을 때는 인수고 밑에 있을 때는 소멸. 이런 게 있다. 여기 말했겠어? 가용소 환대. 이제 권리 분석하려면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빨리 머리에 떠올라야 이거 권리 분석이 된다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최고 먼저 있는 저답, 가안, 전 등. 무조건 인수되는 거는 유예법지.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을 때는 인수, 밑에 있을 때는 소멸되는 것이 가용소 환대. 요 가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가처분. 이거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요거는 뭐요? 용의무권. 용의무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접수가 됐습니까? 일단은 또 뭐 처음 듣는다는 인상을 탁 풍기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럼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부동산의 구질구질한 권리들이 전부 다 내한테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이나 정여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앞에 저당권이 있든 말든
나는 내가 요 요건만 갖춰놓으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요건만 갖춰놓으면 무조건 나는 요 사람한테도 내 권리 의무를 그대로 뭡니까? 개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개기면 무조건 다 받아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있는 요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먼저 있으면 인수지만 후에 있으면 소멸 아닙니까? 소멸돼. 그럼 이때는 요 A가 계속 개개요? 쫓겨나가요? 쫓겨나가.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쫓겨나가. 자, 쫓겨나가니까 그때는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가면 요 A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원래 배당을 어떻게 하면 돼? 요게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요 A가 가진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지. 자, C가 또 저당권이 있어요. 만약에 요게 2010년도, 여기 2011년도, 여기 2012년도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대로 하자면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니까 B 저당권 배당받고 C 저당권 배당받고 A 임차인이 배당받게 되면 요 임차인은 배당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요건만 갖춰놓으면 적어도 자기 순서대로는 1번, 2번, 3번 두 번째는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권리가 뭐라고요?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이란 그럼 이 뭔데?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개기는 권리. 이게 개기는 권리가 뭐고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뭐인데? 배당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배당받아? 순서대로. 자기 순서대로 배당받는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일단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이 뭐요? 인도 플러스 뭐? 주민등록. 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요 두 군데만 받아보면 배당받는단 말은 돈을 받아간단 말인데 요때 내 보증금이 얼마이다. 이는 여기는 나와 안 나와?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면 그 내 보증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받으니까 돈을 얼마 받을지를 알아야 돼. 그 돈을 보증금이 얼마다. 이건 어디에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에 있지. 임대차 계약서 날짜는 둘이서 짜기만 짜면요 2009년도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 못 만들도록 관계기관에 가서 미리 도장을 받아놓으라고. 그 도장 이름이 뭔데? 확정일자.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에다가 뭘 받으라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요 확정일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받지만 등기소에서도 받고 공증인 사무실에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걸 다 갖춰 놓으면 자기 순서대로 배당은 받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는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다면 그때는 배당은 어떻게 돼요? B 받고 C 받고 A 받아야 돼. 맞나요? 근데 요거까지 갖춰놓으면 적어도 B 받고 A 받고 C 받고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자, 지금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도 지금 요 B라는 저당권자가 받아야 될 배당받아야 될 금액이 1억이에요. 여기 1억. 자, 그런데 여기 주택이 낙찰되다 보니까 얼마에 낙찰되느냐? 자, 9천만 원 낙찰됐어. 그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B가 다 찾아가 보니까 A는 하나도 찾아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요때 요 임차인도 잘 사는 임차인일 때는 그때는 자기가 한 푼 못 받아도 요 보증금 말고도 다른 통장에 잔고가 어떻게 있어? 억바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 안 받아가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못 사는 임차인일 때는 여기서 담은 몇 푼이라도 못 건지고 가면 어디로 가? 길 끌으러 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최우선 면적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럼 최우선 면적이라는 것은 배당을 받긴 받는데 순서대로 받아요? 최고 먼저 받아요? 최고 먼저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요게 최우선 면적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가 아니고 최선순위로. 자,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을 너무 두텁게 보호해가지고 이걸 많이 챙겨줬으면 B가 받아갈 게 있어 없어요? 없어져. 그래서 요때는 요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요 임차인은 잘 사는 임차인, 못 사는 임차인. 못 사는 임차인. 못 사는 임차인이냐 아니냐. 이건 뭘 가지고 구별해? 보증금 액수로 구별해요. 보증금 액수. 그 보증금 액수가 억바에 많은 거 적은 거. 그걸 소액 보증금이라고 그래. 보증금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고 요 중에서 일부에 일부. 그래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이나 임차권 등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가 누굽니까? 임대인을 말합니다. 결국 세입자는 등기 없는 임대차를 통해 타인의 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981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여기 누구 때일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전두환 대통령 중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요거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